네, 그러면 4강을 이제 다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Result and Discussion의 이제 본문이죠. 본문의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을 예정인데요. 일단 전 강의에서 저희가 마테리얼 그리고 캐릭터리제이션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실험 방법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Result and Discussion, 이제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요한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이번 강의와 그리고 다음 강의까지 이제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제 논문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번에는 이제 8대 구성 요소에서 Result and Discussion 파트를 이제 볼 것이고요. 본론이죠. 매우 중요한 Result and Discussion. 그리고 Experimental 중에서도 이제 실험 방법, 어떤 식으로 실험 방법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익스페리멘탈 파트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마테리얼을 이제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익스페리멘탈 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이후에 캐릭터리제이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중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방법을 어떻게 저희가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소재를, 어떤 마테리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실제로 물질을 만들었는가, 혹은 어떠한 디바이스, 어떠한 소자 혹은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에, 연구에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정확한 수치들을 이제 기입을 해야지만 논문을 읽어보는 독자들이 이 실험을 따라하고, 이 실험을 따라했을 때 재현성이 발생해야지만 그 논문은 이제 정당한, 그리고 그 논문에 재현성이 부여가 되면서 우수한 논문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을 읽다 보면은 실제로 실험을 따라해 보면은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실만의 이제 비밀들, 혹은 그 연구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비밀들은 완벽하게는 이제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실험을 따라했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그 실험이 이제 재현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테리얼과 캐릭터리제이션 섹션과는 이제 다르게 중간에 실험 방법을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실험 방법 중에서 하나를 떼왔는데, 이렇게 소제목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여기 소제목을 지금 보게 된다면 Fabrication of Hierarchical Linked Silica Nanoparticles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어떠한 이제 이산화규소의 나노 파티클을 만들게 되는데,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노 입자는 어떠한 주름진 형태, 그리고 이제 히에라키컬한 그러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이제 주름진 실리카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소제목으로 이제 붙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만들 때 이제 영어로 fabr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문 용어가 아닐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들다의 표현은 이제 make의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들다, make의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논문 용어로 좀 더 팬시하게 표현을 하자면 synthesize 혹은 prepare, 그리고 혹은 fabricate, 그러한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fabrica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명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fabrication,
이라고 이제 fabricate에서 명사형으로 이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가서 이제 살펴본다면 hierarchical한 WSN 여기서 만든 linked 실리카 나노 파티클을 WSN을 따서 이제 WS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었고요.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hierarchical WSNs were prepared 말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WSN을 만드는 방법은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ss. 이 according은 어떠한 방법으로 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according to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the following process. 이 다음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를 했으니 이 following process를 따라 해본다면 이 WSN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 재현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이제 제조법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혹은 소자를 만드는 방법도 존재를 할 것이고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는 컴퓨터 공학적인 방법에서도 잘 알려진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 잘 알려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식은 well-known method 혹은 well-established method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well-known 잘 알려진 방법이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져서 검증이 되어 있는 방법을 나도 활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덧붙여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well-known method 혹은 well-established. establish는 잘 만들어진 이미 잘 건축이 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well-known method와 well-established method는 이제 동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ierarchical WSN을 만드는 방법을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ss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방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여기서 말한 실험의 제조법이 well-known method가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In a typical synthesis process 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in a typical synthesis process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넣어준 표현이고요. In a typical synthesis synthesis를 하는 만드는 방법인데 in a typical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n a typical synthesis process 라는 표현을 이제 써준 것이고요. WSN에서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CPB라고 하는 물질의 2g인데 이거를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알겠지만 2g은 5.2mm에 해당이 한다. 그리고 유레아라고 하는 물질의 1.2g, 20.0mm를 이제 집어넣고 이것들은 dissolved 되었다. 어디에? deionized water에, 즉 증류수에 이제 녹이고 60mm의 증류수에 녹이고 그 다음에 스터링을 해주었다라고 여기까지만 봐도 매우 상세하게 정확한 수치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이제 수치를 기록해야지만 재현성이 부여가 되고 그 재현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논문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dissolved라는 표현과 그리고 stirring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then a mixture of cyclohexane 30ml와 and isopropyl alcohol 1.84ml 24mmol was added to the above mentioned solution 이라는 지금 표현을 썼는데 was added 더해졌다, 첨가하다, 집어넣다. 어떠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마테리얼에서 사용한 소재들이 이제 첨가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added라는 표현을 써주고 이 첨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용액, DI 워터에 집어넣었다면, 증류수에 집어넣었다면, 혹은 어떤 다른 용매, 여기서 말하는 용매는 이제 사이클로헥세인과 같은 이제 용매에 집어넣었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체를 dissolved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첨가하다, 집어넣다라는 표현을 이제 added 혹은 dissolved라는 표현을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bove mentioned solution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죠. 이 above mentioned라는 거는 이 뒤에 문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앞에 문장에서 이미 나왔었던 in a typical synthesis process 그 다음에 나왔던 증류수 60ml
60ml에 우리가 CPB와 그리고 유레아를 집어넣었던 솔루션에 above mentioned 솔루션에 사이클로헥세인과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추가적으로 더해줬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은 after 30 minutes of reaction, 즉 30분 이후에 반응이 30분이 진행되고 나서라는 표현을 쓸 때 after 30 minutes of reaction 이라는 표현도 이제 써주고요. The temperature was raised. 템페처가 레이스드 됐다. 70도까지 상승을 시켰다. The temperature was controlled to 70도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controlled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했을 때는 70도로 우리가 온도를 설정을 했다라는 표현인데 70도까지 상온에서 우리가 상승시켜줬다면은 raised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영어 표현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 그럼 살펴본다면 and the reaction was continuously proceeded for additional 1 hour 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proceeded for 1 hour 1 hour라는 이제 표현을 앞에서 30 minute 같은 경우에는 mi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었죠. 이제 풀로 표현을 해준다면 저희가 이제 minutes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짧게 표현을 한다면 min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1시간짜리 반응이라면 뭐 hour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h 혹은 hr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의 시간,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데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minute 혹은 hour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축약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션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reaction was continuously proceeded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반응을 react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재료를 만드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리액션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reaction was processed 혹은 reaction was proceeded 리액션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reaction was continuously proceeded for 1 hour 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reaction 명사 뒤에 이제 비동사를 받고요. 그 다음 continuously 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reaction의 proceeding을 1 hour 동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1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reaction was continuously proceeded for 1 hour 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온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상세하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overnigh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overnight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밤새도록 실험을 진행시켜 놓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overnight 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오버나잇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오버나잇이라고 했을 때는 약 12시간 정도의 반응을 일반적으로 오버나잇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24시간 반응을 오버나잇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정량적인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오버나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펴본다면은 dried in an oven 오븐의 건조를 오버나잇 동안 이제 하였다. 즉 밤새도록 건조를 시킴으로써 실험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오버나잇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뜯어본다면은 우리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량적으로 어떠한 물질들을 집어넣었고 우리가 마테리얼에서 나왔던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을 synthesize, prepare 혹은 fabricate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했고 이러한 사용한 방법이 이미 잘 알려진 제조 방법이라면 그것은 웰론 메서드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들을 집어넣고 섞어주는 그러한 반응들을 이제 added 혹은 dissolved
혹은 reaction was processed, 혹은 proceeded 이런 표현을 이제 써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reaction was proceeded for 1 hour, 혹은 for 2 hour, 혹은 for overnight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텐데요. 일단 구조적으로 실험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영어로 표현을 하면서 영어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중요한 result and discussion, 즉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각의 이제 연구자들이 작성을 하는 어떠한 스타일들이 이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들을 주로 우리가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 and discussion 그냥 줄여서 R&D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R&D 섹션의 구성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떠한 실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이 증거들을 이룰 수 있는 로직 및 그리고 이 로직에 대해서 인용을 통해서 이제 활용한 뒷받침을 해주는 섹션이 이제 R&D 섹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R&D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진행하였던 실험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석 증거를 통한 이제 로직의 제시 및 그리고 인용을 통한 이제 추가적인 논리를 부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쓴 논문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남이 쓴 논문들을 인용을 해서 우리 논문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논리를 부여해야 되는데 내가 논문을 작성한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의 논문을 인용을 해서 추가적인 논리를 반대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있어서 재현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논문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남들이 나의 논문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 남들이 나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적, 정성적 결론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R&D 섹션에서 내가 진행했던 이 연구들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로직을 내가 세웠고, 이러한 로직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용을 통해서 어떤 논리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주고 결론 섹션으로 넘어갔을 때 초록과 서론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결론 파트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니까 R&D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영어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한번 찝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R&D 파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R&D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R&D 파트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밑에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R&D에서 내가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주름이 져 있는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주름이 지지 않은 물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성능을 측정했더니 주름이 져 있는 물질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그것들이 이제 성능 향상을 일으켜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름이 져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이 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전하들이 내부에 주름이 없는 물질에 비해서 전하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어떤 R&D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로직을 이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예시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D 파트에서는 이야기하였듯이 직접적인 분석 증거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과연 영어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show라는 표현을 I will show you, show me 어떠한 형상에 있어서 it showed, this figure show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show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싶게끔 그러한 충동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할 수도 있는 표현이 이제 show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뭐 학생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논문 한번 검색해 보시면 show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뭐 첫 번째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게 지금 TM, 즉 전자 투과 현미경으로 이제 찍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피규어 1번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썼을 때 figure 1 shows the hierarchical linked silicon nanoparticle morphology of hierarchical linked nanoparticle 이라고 했을 때 figure 1이 쇼한다, figure 1은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저희가 figure 2라고 표현을 했을 때 figure 2 shows the 어떠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figure 3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figure 3 shows the 어떠한 기술의 백그라운드, 로지컬한 백그라운드를 보여준다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show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show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이 show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영어 show 대신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넘어와서 show에 대체를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섹션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이제 제시를 한다면은 논문에서는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마지막 그림까지를 이제 피겨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피겨 1번이라면 이 피겨 1번에 대해서 얘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TM 마이크로그래프 업, 그리고 2번은 피겨 2, 피겨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럼 show의 대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show는 말했듯이 보여지다, 나타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R&D 섹션에서 figure 1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figure 1 shows the TM micrograph of something 이라는 저희가 문장을 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igure 1번이 보여주는 것은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찍은 어떠한 물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show를 쓰면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show라는 표현은 사실 교수님들도 좋아하진 않고 show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마추어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 show라는 표현에 대체할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how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이제 몽땅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show라는 표현을 이제 대체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게 나중에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해보게 된다면은 혹은 지금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보게 된다면은 이 show라는 표현에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많았어? 이걸 한 번에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운이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show의 대체 표현을 한번 살펴본다면 show 대신에 이제 exhibit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전시회나 뭐 박람회 그런 것들을 한다면 exhibi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show의 대체 표현으로 exhibit을 쓸 수도 있고 manifest, 보여주다, display 혹은 represent도 어떤 것을 나타내다, 표현하다. 그리고 implied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implying 하는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표현이 이제 illustrate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demonstrate, 보여주다, 그리고 present, 그리고 array, describe, 그리고 depict, depict도 좀 더 표현을 해주다. 그리고 develop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show를 완벽하게 전부 다 한꺼번에 뭐 다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show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시로 지금 여기에 figure 1 shows the TM micrograph of 라는 지금 문장을 제가 썼는데요. 여기 한번 show 대신에 다른 표현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igure 1 exhibits the TM micrograph of 굉장히 자연스럽게 show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그리고 figure 1 manifests the TM micrograph of 라는 표현도 당연히 되고요. figure 1 displays the TM micrograph of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죠. figure 1 represents the TM micrograph of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figure 1 implied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좀 사용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illustrate를 본다면 뭐 figure 1 illustrates the TM micrograph of 이것도 표현이 되고요. figure 1 demonstrate the TM micrograph of 이것도 표현이 됩니다. figure 1 presents the TM micrograph of 이것도 말이 되고요. array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조금 show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figure 1 describes the TM micrograph of 이것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figure 1 develop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show를 뭐 이런 경우에 다 대체할 수가 있고 imply 뭐 그리고 array 그리고 뭐 develop 이런 표현들은 어찌 되었든 show를 써야 될 상황들에 다른 상황들에 넣었을 때 show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놓으면서 show라는 표현, 즉 보여주다는 표현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R&D에서 또 쓸 수 있는 어떠한 다른 표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R&D 파트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논문 제목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뭐 study라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investigation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를 뜻하는 이제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구하다를 그냥 동사로 살펴봤을 때는 investigat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R&D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연구하다, 살펴보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assessed 혹은 assessment 혹은 conducted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This study was 뭐 investigated, 뭐 this test was investigat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this test was conducted by 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investigate까지 저희가 동의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exploit, observe, observe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이제 어떻게 보면 examine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에 보면은 examination이라는 표현도 이제 저희가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valuate, 어떤 것을 평가하다, evaluation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explorer라는 표현, 그리고 notice, 혹은 distinguish, 혹은 discover 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으며 discover라는 표현은 또 investigation과 어떻게 보면 동의어로 쓸 수가 있는데 뭐 discover of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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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영어 논문의 제목을 선택을 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된다면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혹은 정성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estimation, calculated, determined 혹은 interpret, 어떤 것은 해석하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실험 파트에서도 봤었죠. characterizing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논문에서 논문 외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study라는 표현은
논문 외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논문에서 쓰는 study라는 표현은 연구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studied라는 표현 혹은 carry out 혹은 measured, obtained, acquired 이런 표현으로 어떠한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얻었다. This data was acquired by, this data was obtained, this data was estimated by, this data was calculated by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 앞에 이제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부사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얻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떤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의 사이즈가 100마이크로였다. 그래서 어떤 물질 X가 있는데 X라고 하는 물질 X the size of X was estimated as 100 micrometer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X라는 것을 우리가 estimation 혹은 calculation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봤다, 더 자세히 살펴봤다, 완전히 살펴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the size of X was intensively 혹은 carefully estimated 혹은 carefully determined 혹은 carefully characterize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carefully characterized and it was determined as 100 micrometer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다 혹은 앞에 연구를 하다 이런 데도 이제 저희가 붙일 수 있는 부사적인 표현들이 intensively 혹은 carefully, thoroughly 혹은 comprehensively, completely 혹은 clearly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표현들을 실제로 한번 붙여보게 된다면 clearly examined 완전히 살펴봤다, clearly evaluated 완전히 살펴보았다, 혹은 intensively studied, intensively explored, intensively discovered 완전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혹은 조심스럽게 carefully calculated, carefully determined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사들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논문에서 혹은 R&D 섹션에서 R&D 섹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션들에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이제 표현은 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R&D에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었다. 근데 그 물질이 예전 물질보다 좋아졌다. 혹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 거보다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능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야 될 텐데 어떠한 성능은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activity 혹은 performance 혹은 efficiency 그냥 단순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activity was increased 혹은 performance was increased 혹은 improve, enhance 같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efficiency was enhanced 라는 표현을 쓴다면 효율이 향상이 되었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우리가 부사를 한번 덧붙여 보자면 efficiency was completely enhanced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performance was comprehensively increased 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능을 이제 향상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사들보다는 그래서 몇 배가 향상이 되었다. 어떠한 fold만큼 향상이 되었다. 2배라면 twofold enhancement was achieved 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표현들은 이제 조절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요.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어떠한 성능을 조절해 보았다, 어떠한 것들을 컨트롤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우리가 좀 더 팬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조절하다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조절하다는 우리가 논문 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니까 갑자기 좀 예전에 힙합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컨트롤 비트라는 이제 그러한
힙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 것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비트를 내가 컨트롤한다. 컨트롤하는 것은 조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근데 이 컨트롤을 우리가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manipulate 혹은 tailoring. 테일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테일러라고 한다면 양복점이나 이런 것들을 테일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테일러 한다는 것 자체가 조절을 해서 양복을 맞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대신 테일러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lter, 바꾸다, 혹은 modifying 하다, 조절하다, 혹은 adjust라는 표현은 이제 논문 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adapted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적응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지만, 어떠한 형상에,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조절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절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adap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컨트롤 비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manipulate beat 혹은 tailoring the beat 혹은 alter the beat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컨트롤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논문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떠한 논문을 작성할 때 이것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논문을 작성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논문 외적으로 쓰는 거는 eas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논문에서 좀 더 팬시하게 쓰자면은 facile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이제 versatile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versatile은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다재다능하다 이런 방법으로 빠르게, 재빠르게 이런 표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냈다. versatile 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조를 하였다. It was manipulated by a versatile method.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매우 빠른 방법으로 제조가 되었다. It was manipulated by easy method. 이것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제조가 되었다. 혹은 it was manipulated, 혹은 it was fabricated by simple method. 이렇게 한다면 쉬운 방법으로 제조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eadily implemented, 이 표현은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implement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 해냈다라는 방법이고, readilly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이것은 쉬운 방법으로 implemented 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재료공학 혹은 화학공학 등등에서 이제 저희가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 물질이 이제 사이즈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좀 살펴보자면은 monodisperse 혹은 uniform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니폼을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니폼들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균일하게 동일하게 다 맞췄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uniform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여기서 monodisperse에서 보게 된다면 모노하다라는 것은 이제 모노톤이라고 한다면은 단색의 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색의 톤은 이제 균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onodisperse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사이즈를 띠고 있다, 혹은 균일하게 제조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monodisperse 혹은 uniform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 예시로 살펴보자면은 어떠한 물질이 synthesized with 유니폼니스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물질의 사이즈가 균일하게 만들어졌다. 혹은 synthesized as uniform nanomaterials. 어떠한 나노 물질이 유니폼하게 만들어졌다. with uniform size of X.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유니폼한 사이즈. X는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유니폼하게 만들어졌다. 혹은 with uniformity. 유니폼하게 만들어졌다. highly uniform. 유니폼을 수식하는 highly라는 것은 매우 높게, 매우 높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highly unifor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다면은 굉장히라고 한국어로는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highly unifor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또 동일하다면은 유니폼한 사이즈로 만들어졌다, 모노디스퍼스하게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without size sorting process, 사이즈를 소팅한다라는 것은 걸러낸다, 골라낸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를 소팅하는 프로세스를 without, 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material was synthesized and it was synthesized with more high uniformit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it was synthesized and it was without size sorting process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size sorting process를 without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물질의 사이즈가 균일하다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omogeneous 이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homogeneous하다는 표현이 homo라는 게 이제 단일, 균일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hetero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다른 형상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용매가 존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다면 그 소금은 물 속에 호모지니어스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의 상황을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근데 물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집어넣는다면 그 두 개의 액체는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균일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호모지니어스는 말 그대로 균일하게 잘 섞인다 혹은 호모지니어스한 사이즈로, 호모지니어스한 스테이트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호모지니어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하였다, 관찰법, 관측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물질의 사이즈를 우리가 관찰을 해봤는데 어떻게 관찰하였다? observation 하였다. observe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논문 외에서도 이제 쓰는 표현인데 논문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observation 플러스 이제 examination, analysis, evaluation. evaluation은 평가하다라고 아까도 이제 표현했었고 그리고 it was tested라는 표현으로 관찰하였다, 관측법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아까 썼던 investigation도 관찰하였다, 관찰법 혹은 관측법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것을 좀 더 논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can be explained. explai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명을 하다라고 논문 외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팬시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elucidated. explain 대신에 쓸 수 있는 can be elucidated 혹은 can be expressed, can be defined, can be described. describe도 사실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논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explain을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R&D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5강에서는 이제 conclusion에 대해서 conclusion은 사실 초록과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 것들 살펴봤는데 결론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논문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강의가 사실 오차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줘서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 강좌를 만든다면은 제가 좀 더 길게 논문에 대해서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더더욱 심화된 버전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5강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와 함께 컨클루전 부분 그리고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